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윤석열은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인 NCG,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일본도 이 NCG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확장 억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막 만든 NCG를 3자나 4자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의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것은 미국이 화낼 만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진행자가 말합니다. NCG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3자나 4자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을 띄우자 최종권 전 차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그 보좌관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참여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핵은 누구 거예요? 워싱턴 선언이 있은 후에 첫 번째 미국 측의 반응은 핵 공유 아니야 라고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었는데,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워싱턴발 발언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이 마치 미국의 핵을 어느 정도 소유권과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확대할 수 있어 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죠. 그러니 외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참모들은 아차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 바이든은 내가 커맨드 치프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은 미국이 한다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일본도 넣을 수 있다고 주제넘게 말한 겁니다. 광을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네가 왜 팔아? 이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온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시찰단 동의를 받았고, 한국이 133조 원을 들여서 겨우겨우 하나 받아낸 그 NCG, 거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꼽살이 낄 수 있는 지지 발언을 받아낸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의 과거사 있겠다 발언까지 계속 나왔고, 이제는 돌아가서 지지율 차트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최종권 전 차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기시다는 완전히 해결사가 됐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사실 3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방일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는 한일 과거사 해결의 원칙에 대한 소위 한국 측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개인적 발언 슬프다 이런 것들이 나온 후에 우리 용산에 백브리핑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측에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거꾸로 보면 우리 정부는 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혹은 우리 외교부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그 백브리핑 내용을 견주어 보면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역사 문제는 테이블에 안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요구를 안 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의 오늘자 단독 보도를 보면 최종권 차관의 해석이 맞다는 것이 크로스체크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 의원 연맹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된 일본의 안보 문서를 재개정할 의사를 물었는데, 거기에 기시다는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안보 문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리고 초계기 논란 관련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시다는 이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독도는 니네 땅이다. 대박입니다.
자, 여기에 그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힘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기시다는 한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들끼리 아주 죽이 잘 맞아요. 자, 이것은 사실상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일본 총리가 말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힘당은 방조를 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SMR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SMR 원전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원전 업체인 유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회사가 가진 SMR 원전 기술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차세대 사업 1호로 밀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 SMR 원전은 미국에서조차 건설된 적이 없어서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 6기가 건설된다는 기사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 원전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국내 언론들이 마치 그게 우리나라 기술인 양 현재 포장하고 있고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며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 거냐라는 그 연결고리는 한미 동맹이 워낙 강하고 두산이 이 유스케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경련에서는 SMR 동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덕수 총리는 스웨덴 기업들과 만났는데 그 만남의 의미를 한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스웨덴이 원전 6기를 SMR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두산 등 한국 기업과 손잡지 않으면 SMR 기기를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으면 SMR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전은 국가 단위에서 검토되고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기업이 뭐라고 손잡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껏해야 투자해도 될까? 한국이 정말 저걸 설치한다고 건설한다고 간봤던 거죠. 자, 정리하자면 미국 것이지만 미국 땅에서조차 건설되지 않을 만큼 단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은 새로운 SMR 원전을 한국 땅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 SMR 기술의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지고 있다고 설레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관심 갖고 있어. 이 기술은 대박이야. 앞으로 SMR 원전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해질 거야. 라며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차세대 원전의 영업사원이자 테스트베드가 된 겁니다. 자, 언론들이 분위기 잡고 총리까지 나서는 걸 보면 이거 추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미국의 청구서죠. 지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핵을 가진 느낌, 한미 동맹, 셔틀 외교 이런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줬으니까 앞으로 형님들이 잘해줄 거야. 이 컨셉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도 한국에 멍청한 대통령이 있을 때 빨리 뽑아먹자. 그래서 그걸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힘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